예.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위원장은 이 친일 논란을 예. 다시 이제 북한 문제로 네. 핵 문제로 네. 또 타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사과나 네. 아니면 반성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이어서 이거 그래서 그냥 두고 보는 것 정진석 같아요. 의원이 오늘 네. 한 페이스북에 네. 한반도 비핵화가 뭐라고 했죠? 필요 없다라고 했나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돼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된다는 네, 91년에 것도 했던. 참으로 위험한 얘기예요. 이것도 위험하다. 지금까지는 그 식민사관 얘기한 건 일본 의원의 얘기, 의원처럼 얘기하다가 네.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그래요? 얘기하고 내용은? 있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네. 파기해야 된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좋아할 만한 예. 내용인가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인가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네. 그 북한과 남북이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지켜왔고 네. 비핵화를 북한은 지켜오지 못하고 핵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하라고 하는 그 명분 속에는 네. 한반도 비핵화, 우린 비핵화했으니까 너들도 해라 이런 명분이 되잖아요. 이것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 비핵화하라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요? 핵 보유국을 인정하게 가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네. 미국도 안 바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얘기를 여당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진석 의원은 네. 일본 사람이 됐다가 북한 김정은처럼 지도부 사람이 됐다가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우리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네. 우리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이 식민사관을 얘기하니까 여론의 공격을 받으니까 네. 한답시고 북한에 북한, 대한 네. 얘기를 하는데 뭐 한반도 비핵화 파기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너무나 역사를 모르고 너무나 핵 정책이라든가 핵 전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여당의 답답합니다. 대표가 이 예.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네요. 놀랍다. 네. 놀라울 한반도 정도다. 비핵화는 그래서 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유지해 왔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을 어떻게든 비핵화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왔던 것이거든요. 그러게, 그것은 전제 조건 꼭 전제 문재인 정부만 지켜온 게 아니에요. 네. 이명박, 박근혜 그 전 정부 김영삼 그러네요. 정부에서 다 지켜왔, 김대중 정부에서도 지켜왔고 네. 북한을 비핵화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었거든요. 그럼 그것을 파기하게 되면 대의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네. 우리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비핵화하라 예. 이렇게 할 명분도 좀 약해지는 상황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정진석 위원장이 어제부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는 뭐 일각에서는 이게 헛발질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예. 전술핵 배치 질문에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걸 좀 검토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 하나의 이제 네. 옵션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예,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술핵이라든가 핵 전략이나 정책도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오락가락해요. 대선 후보 시절에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또 얘기를 했다가 네. 그런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또는 또 태도를 바꾸었다가 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또 FTA 뭡니까 핵 체계에 대해서 핵 확산 방지 체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 네. 하면서 전술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가 지금은 이제 경청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조야 의견까지 예, 들어보겠다 예. 이렇게 하던데. 예, 그러니까 전술핵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술핵은 그 한반도에 배치 가능성도 없고 네. 배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미국도 배치 이제 원하지 가능성이 않잖아요. 없다는 예. 거는 미국이 용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치해봐야 효과도 없다라는 것은 네.
예전에 30년 전 91년도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기 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중소위 시절이나 대위 시절에 핵 투발 훈련도 했어요. 예. 포병으로도 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91년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하면서 모든 게 그렇죠. 전술핵이 철수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굳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가지다 놓지 않아도 어. 30년 전에 미사일이 발전하지 않아서 핵 투발 수단이 포병이나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 주로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미사일 기술이 발전해서 굳이 갖다 여기- 놓지 않아도 미 본토에서도 할 수 있죠. 대응할 수가 있고 예. 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음. 미 구축함이나 군함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미 잠수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전술핵 배치를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또 전술핵 배치를 갖다 놓는 순간에 북한을 비핵화하라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그 이런 전체적인 핵 전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네. 핵 무기 투발 수단 이런 아. 변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음. 대통령실도 행설수설하고 네. 여당의 대표도 그렇고 또 국방위에서도 김기현 전 대표 네. 의원도 뭐 전술핵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의 그 옛날 현 지도부와 네. 앞으로 예전에 했던 지도부들이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심각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술핵 문제 이걸 배치하게 된다면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네. 핵 군비 경쟁으로 갈 수가 있고 네. 북한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는 우리 군사력을 대응 능력을 높이는 거하고 하나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거나 높이는 건데 우리 군사력을 높이는 거는 뭐 보수 진보 할 것도 없이 같이 올리려고 노력은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죠. 물론 예. 진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이런 데는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위협을 우리 군사력을 높이고 위협을 낮추면은 훨씬 평화가 쉽게 오잖아요. 그럼요. 우리 군사력을 높이고 위협을 계속 높이면은 아,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위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고 북한의 위협을 지금 그 보수 정부에서는 위협을 낮추는 것보다 자꾸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위협을 점점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점점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여파가 어떻게 됩니까? 당장 경제적인 여파로 가요. 그동안 예, 예.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좀 불리했던 분야가 있어요. 네. 코리안 리스크, 네. 안보 리스크였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긴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코리안 리스크가 다시 뭐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 빠져나가죠. 자본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안보가 무너질 기미가 조금만 보이면은 경제가 더 빨리 무너져요.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는 뭐냐 하면은 네. 긴장이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고조된다. 그렇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는 전쟁에 국지전도 일어날 수가 있고 전쟁 위협이 높아지면은 네. 그것이 안보에 구멍이 나는 거고 안보의 균열이 나는 거거든요. 불안정하잖아요. 높이는 위협을. 것 자체가. 예, 그러면 경제가 더 빨리 무너지는 구조예요.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돈의 움직임이 정말 네.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도 안보가 자유롭고. 경제고 네. 안보가 평화인 건데 그 말이 이런 맞네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모르고 네. 우리 군사력은 높이지만은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협을 계속 높이는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이 아쉬운 지점이죠. 이거 저희 댓글로도 보면은 이수자님이 하루하루가 무섭다. 이지연님도 하루하루 무섭고 불안하고 절망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발언만 놓고 보면 계속 한미 아니면 한미 이 동맹이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그 용인하고 묵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외교적인 해법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대응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네. 동맹 체제에서 걱정하지 말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달아주고 계시네.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 이걸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또 특히 이제 경제 상황도 외국 투자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좀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지도부 국가 그렇죠. 리더 예. 대통령의 책임이고 임무일 텐데 그렇죠. 이게 좀 그래서 방기가 되는 것 지금 같아요. 저는 전쟁의 먹구름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아. 받아요. 전쟁의 위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죠. 2017년도 사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때도, 2017년도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도 전쟁의 맞아요. 위기가 막 핵실험하고 고조됐죠. 막. 그때 북한이 육차 핵실험하고 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격을 하고 맞아요. 해서 미국은 그때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의 그걸 손봐야 되겠다 해서 시한부 전투태세에 들어가고 막 했었거든요. 그때의 교훈을 윤석열 정부가 잘 배워야 돼요. 상황이 그때 비슷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전쟁은 안 된다라고 확실히 공언을 했어요. 전쟁은 안 된다. 왜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북한과 미국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미국을 음. 그때는 일본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북한 대응에 염두는 끼지도 못했고 네.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설득시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맞아요. 평화의 물꼬를 터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까지 이어지면서 평화가 일상화되도록 했고 핵 협상도 어느 정도 비핵화 협상을 많이 진척이 됐었는데 네. 하노이 노딜로 안타깝게 다시 좀 원위치 맞아요. 된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으로 치달릴 게 아니라 물론 군사력으로 대비태세는 해야겠죠. 한미가 네. 확실히 일본을 제외하고 음. 한미가 확실히 대응을 하면서 네. 한 측면에서는 북한하고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 당에서는 네. 이재명 당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